대망의 영입인재 제20호 최기상 전 판사님이십니다. 지역구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지금은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살렸다. 괜찮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을 잘 아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영입인재 제20호 피날레 인재를 모셨습니다. 최기상 전 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상 전 판사님의 양력을 김현지 부원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전 판사님은요 69년생이시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52세시라고요. 만 50세로 네, 불러주세요. 50세입니다. 아, 근데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30대 후반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만 50세, 전남 영암 출생이시고요. 광주 살레시오고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를 하셨고 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셨고요. 9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2018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셨고요. 2018년에 헌법재판관 후보이시기도 하셨네요. 사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러한 경력보다는 주요 판결 때문이겠죠.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보건설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사업 부지의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 조치를 발현하지 않고 자연 배수를 불가능하게 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또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 등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기상 판사님 20호 영입인재와 저와 구면이라는 사실을 어떡해요? 제가 재판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재판을 받은 민사 형사 저는 재판은 아니고 애를 받아주셨어요? 아닙니다. 판사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절친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 피로연 사회를 보셨는데 너무나 벌써 불안하다. 재미난 얘기, 당시 홍길동전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기억이 20년 넘게 지금 남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 물어보고 싶지만 홍길동전 무슨 이야기였나요? 홍길동전은 본격 국문학 역사 개그였죠. 정말 재밌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수준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어요. 광주에서 살레시오고를 졸업하셨고 근데 고향은 영암이십니다. 영암 할머니 댁이고요. 할머니 댁에서 아마 태어나서 네. 아버지 고향이시고 해서 고향이 영암이고요.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예. 그 지방에 조그만 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근무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삼형제 장남이라 아버지 따라서 역 근처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고요. 전라남도 나주역에서 근무하실 때 나주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4학년 때까지 다니고 5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와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역을 이렇게 핵심 지역을 보는데 아버님께서 또 큰 그림을 그리시고 철도 공무원을 하셔서 나주 지역구, 그다음에 영암 지역구, 광주까지 이렇게 세 곳이네요. 네. 세 곳. 근데 네. 법학도가 아니셨어요. 원래는 경영학 전공하셨네요. 제가 198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네. 그해 갑자기 대학 입시가 바뀌어서 네. 먼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네. 시험을 못 쳐서 법학과는 낙방을 하고 네. 그때는 2지망, 3지망 이런 제도가 있어서 네. 2지망을 경영학과에 지망을 했는데 다행히 경영학과에 합격을 해서 경영학과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영학 공부하시면서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셔서 통과하신 거네요. 경영학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하지는 못해서요. 예. 네. 괜찮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워낙 익숙한 컨셉이라. 아니 저희가 지금 오늘 피날레 인재신데 20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사법시험은 그냥 약간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같은 느낌이 이제 있어요. 좀 뭐 어떤 분은 뭐 애 낳고 산후 우울증 극복하려고 보셨다는 분도 있고요. 네. 뭐 이수진 전 판사님 같은 경우도 뭐 복수 전공하시면서 가볍게 뭐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네. 하셨고. 연수원에서도 뭐 좀 운이 좋아서 점수가 네. 잘 나왔다 이렇게 또 하시고 그죠? 마찬가지시죠? 저도 비슷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게 2018년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셨어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법관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네. 파견 근무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법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2번에 걸쳐서 4년 동안 네.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저를 추천을 누가 하셨는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네. 그분께서 보시기에 헌법재판 경험도 있으니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그 최종적으로 후보에 들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겸손하시기까지. 아, 좀 더 독특한 이력이 또 있는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게 어떤 회의인가요? 여기에 초대 의장을 맡으셨다고. 2017년에 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났을 때 법관들께서 자발적으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때는 법으로 정해진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법정 기구가 정식으로 되어서 제가 2018년도에 전국 법관회의 의장으로 선출돼서 네. 의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기구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의장을 한 거는 맞습니다. 아, 워낙 유명한 판결이 많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결들은 다 너무 중요했고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런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다른 판결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네. 노래방 손님들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제 네. 적발이 돼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도 받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등 예. 처분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예. 벌금형을 부과를 네. 받고 네, 이제 네. 법원에 억울하다라고 재판을 받으러 오셨는데 네. 이제 그분은 나는 전혀 맥주를 판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업주분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너무나 진실되고 네. 꼭 좀 이거를 법원에서 좀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믿어보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런 절차를 최대한 그분이 원하시는 데 한번 진행을 해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드러나지 않아도 네. 저는 그분께서 이제는 이렇게 절차를 거쳤는데도 본인의 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안 나왔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결론을 수긍을 하실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도 했고요. 예. 근데 법원에서 그 말씀을 믿어주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께는 없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드려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재판을 임할 때는 제 마음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발견하는 게 판사의 진짜 책무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들을 사실 부끄럽지만 처음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을 선정이 되실 때 만점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만점. 그러면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만점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제 마음가짐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법원에 오기 전에 어떤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법관 당신들이 이거를 해결해 내라 라고 네. 요구를 하시는 거고 네. 저희는 그 요구에 답변할 책무가 있을 뿐이니 우선은 그분들 말씀을 정말 충실히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 없이 본인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일단 기회는 충분히 드린 다음에 저희는 나중에 최종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크게 먹고 있었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뭐 이 정도 그냥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정치에 뛰어든다라고 하셨는데 사법개혁, 최근에 있었던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났고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의 국민들께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예전보다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이나 직원분들이나 더 좋은 재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론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보거나 국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데 법원 내에서나 외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법원 내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그리고 특히 법원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 스스로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법원 개혁을 위하여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법원에 대한 애정도 크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을 사직하고 정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고민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심이 많이 깊었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바꾸는 일이고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셨고 주위에 많은 분들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재판으로 법원이 변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공수처 설치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책무가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더 보완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에 가셨을 때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좀 더 편해졌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하지도 않은 것까지 처벌받지는 않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절차나 제도 그리고 문화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진지한 얘기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20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동안이세요 정말.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분들의 솜씨라고 네. 판사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이 법복 정치인이다 아니면 사법부의 중립을 해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직 법관이 바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래서 저도 고심이 무척 깊었습니다. 제 이 정치 참여가 국민들께 그리고 법원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아닌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법복 정치인이나 정치 판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판사가 전혀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때는 개개 사건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재판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서운하게 그리고 아쉬운 면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제가 재판 외에 이제 사법행정을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행정을 담당을 하였고 처리를 하였고요. 전국법관 대표회 의장을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이고 네. 그렇지만 그 우려하시는 바가 어떠한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내내 생활하면서 더욱더 유념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셨다는 게 제가 마찬가지로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받는 환자가 무슨 A당인지 B당인지 C당인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뭐 범죄자인지에 상관없이 오로지 수술을 할 때는 그 교과서와 진료 지침과 수술법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그 수술을 하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판결을 내리실 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판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네.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자기 PR을 그렇게. 왜 민주당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내용이나 방향 등이 여러 정당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가장 가까웠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바를 잘 조화시켜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사법개혁 관련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목표는 평범한 국민들께서 중심이 되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저는 국민들, 특히 재판이나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사법제도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주체를 법원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 시민사회 등을 다 아우르는 사법개혁의 주체를 국회에 구성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우선 충분히 듣고요. 들은 다음에 그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부적인 사항을 고쳐나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희 이제 인재 영입 시리즈의 마지막이시거든요. 20호신데 저희가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지역구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요게 그냥 보도자료로 확 나가가지고 우리 구독자가 한 10,000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혹시 그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건 누가 봐도 편집이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글쎄요, 지금은 서울 종로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살렸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에 대한 의사소통 평 부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해주신 대답에 이미 의사소통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는 정치. 사실 이런 정치인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 사견인데 당 대변인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조금 느리시다, 너무 신중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딕션도 훌륭하시고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주의 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왠지 느낌이 곧 당 대변인 되시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당 대변인 아니고 원내 대변인. 훨씬 낫죠? 뭐가 됐든 간에 고생길은 훤한. 따뜻한 법관 최기상 판사님 모시고 의사소통 TV 진행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